자, 1분 복습. 요게 무슨 해란? 임진왜란. 자, 임난 중에 국가를 총괄한 건 무슨 정부? 의정부. 임난 후에는 의정부 대신에 누가 국가를 다 총괄해요? 비변사. 배웠죠, 여러분, 이거? 자, 됐고. 두 번째. 임난 중에 돈이 없어서 무슨 첩을 팔아요? 시험 나왔죠? 공명첩. 납속책을 팔아서 양반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러면 빨리 보자. 1분. 임난 끝나자마자 왕은 무슨 군? 광해군. 하면은 두 글자. 무슨 외교? 중립외교. 그 다음에 아마 수능에 나올 거야. 무슨 법을 시작했다? 대동법. 대동법으로 누가 등장했다? 공인. 공인 등장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인조인간 로봇. 무슨 조? 인조. 맨 처음에 무슨 호란? 정묘호란은 잘 버텼는데 무슨 호란으로?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에 갇혔다가 무슨 도의 구력? 삼전도의 구력. 그의 아들 효도했어요. 무슨 종? 효정. 자, 원소를 갚자. 무슨 뻘? 북벌하다가 그냥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현종은 자, 효종의 상복을 몇 년 입을까? 무슨 논쟁이 벌어져요? 예속 논쟁. 그쵸? 그러다가 변덕쟁이 무슨 종? 숙종은 확 바꿔버리죠. 서인 죽였다가 남인 죽였다가 서인 죽였다가 환장하겠죠. 무슨 국? 황국. 그러면 환국하다가 누구만 남아요? 노론만 남고 남인 쫓겨나고 서론 쫓겨났죠. 이걸 유식하게 하나의 당만 열나 세졌다. 무슨 전제와? 일당 전제와. 그러면 숙종은 한 명이고 노론은 300명이니까 일당 전제화가 되면 무슨 권이 약해져요? 왕권이 약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요 노론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무슨 사? 비변사에 앉아있으니까 비변사는 세지고. 대신에 비변사가 세지니까 또 복습이야. 무슨 정부는 약해지는 거야? 의정부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영조가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요게 답이죠. 무슨 책을 실시합니까? 탕평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첫 번째, 탕수육이야, 탕평파야. 무슨 파를 키웠다? 탕평파. 그리고 영조하면 때려 죽여도 나올 수 있는 거. 무슨 법을 시행했다? 균역법. 1년에 2개 걷던 걸 하나 걷었죠. 군포. 세금이 모자르니까 자, 바다를 포기했죠. 선박세, 어장세, 염세. 양반 니네도 내라. 무슨 공관포? 선무 공관포. 무슨 작? 결작.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영조는 모두 부활해요. 신문고도 부활하고. 흥선처럼 서원도 많이 정리했죠. 그러면 영조랑 거의 같이 나오는 게 무슨 조? 정조죠. 정조도 무슨 책을 했어요? 탕평책을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영조와 정조가 동시에 나오면 답은 뭐야? 탕평책. 무슨 강화? 왕권 강화. 근데 영조는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겠죠. 해보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각을 만들었다? 규장각. 그 다음에 암살당하기 싫으니까 무슨 영? 경호부대 장룡영. 그 다음에 세 번째, 송중기야 거중기야? 송중기죠. 자, 거중기를 가지고 수원에다가 무슨 성을 쌓았다? 화성을 쌓았다. 그쵸?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좀 어려운 거야. 초계 문신제 해가지고 문신들 부하들을 불러다가 규장각에 불러다가 초대해서 다시 가리켰다. 무슨 문신제? 초계 문신제 땡. 자,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오겠니? 하나. 근데 요번에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에 여기서 안 나왔죠. 여기서 안 나오고 다 뭐 나왔어? 조선후기 사회 변화가 나왔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수능도 그게 나오거나 너무 심하잖아. 야, 더 중요한 게 많잖아. 대동법, 응? 균역법 이런 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왜? 난 오히려 불길해. 6월달도 조선후기 사회변화, 9월달도 조선후기 사회변화인데 그거 나온다고 하면 애들 또 답도 되게 쉬워. 조선 공명첩 납속책 보여주고 조선후기 신분제 변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꽈두겠지.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지워볼게요. 야, 근데 한 거 한 4번 하니까 자동으로 외워지지 않니? 그쵸? 자, 공부는 나중에 대학 가서 어떤 걸 공부하더라도 무조건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팍 있어야지 그냥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 알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마저 복습해보자. 조선후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농민들이 무슨 법? 이양법.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모순내기. 모내기 하니까 생산량은 10배, 노동력은 10분의 1 하다 보니까 따라해볼게요. 무슨 작이 가능해요? 혼자서 광대하게 농사 짓는다. 무슨 작? 광작이 가능하니까 요때 빨간 거로 써볼게. 조선 후기에 무슨 농이 등장해요? 분농이 등장하죠. 그러면 조선 후기 이양법, 모내기, 광작, 분농으로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 싹 바뀌죠. 해보자. 경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첫째, 무슨 농이 생겼다. 분농이 생겼다. 게다가 대동법으로 누가 등장해요? 공인 등장해서 자, 화폐. 그 다음에 면포 가지고 여기저기 물건 사니까 조선 후기 상품을 화폐를 가지고 쓰는 뭐가 되게 발달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 화폐 중에 전국적으로 널리 쓰인 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통보가 되는 거야? 상평통보. 그 다음에 상품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인삼, 고추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아예 상품을 팔라고 농사를 짓는 상품 작물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상품 나오면 더 언제야? 조선 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선 봐봐. 조선의 경제적으로 잘 나가니까 드디어 누가 많이 돈을 벌어요? 상인들이 돈을 벌죠. 그러면 상인들이 있는 장시도 전국적으로 발전하고 또 어디야? 무슨 구? 바닷가 아니 강가에 포구도 발전하죠. 그러면 포구에서 중개무역하는 분을 따내볼게요. 객주 내지는 무슨가? 여각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갑자기 돈을 엄청 번 무슨 상이 등장해요? 사상이 등장하죠. 자, 만주 쪽이랑 거래한다. 무슨 상? 만상. 그 다음에 개경에 있다. 무슨 상? 송상.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강에서 배 가지고 장사한다. 무슨 상인? 경강상인. 부산에 있다. 무슨 상? 내상. 요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다가 이 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따라해볼게요. 이거 잘 재밌어요. 도고라는 상인이 등장해요. 도고가 뭐냐? 허생전 아시죠? 허성전에서 그 허생이 변부자에게 돈 꾼 다음에 전국에 있는 걸 매점매석했죠. 자, 도고는 완전히 재벌을 뭐라 그래요? 도고라 불러요. 즉, 돈이 얼마나 많냐면은 북점적으로 어떤 물건을 전국적으로 사들일 정도로 부자를 뭐라 그래요? 도고라 그래요. 그러면 상인 중에 만상, 송상, 경강상인, 내상 중에 혹은 공인 중에 완전 성공하면 무슨 고가 되는 거야? 보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선 후기에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무슨 벌이 있는 거야? 땡벌이야, 재벌이야. 재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요. 허생전에 나오는 그 변사토래, 그 변부자가 바로 뭐야? 도고. 변사토는 누구예요? 춘향이 찝쩍거리는 새끼죠. 그렇죠? 춘향이 누군지 알죠? 춘향이. 난 몰라요. 자, 볼게요. 언니 오랜만이야. 자, 볼게. 언니랑 나랑 고향이 안양이지? 자, 보자. 그래서. 아니, 사는 데가 안양 아닌가? 안양 사는 사람 또. 너 안양 아니야? 너 많이 봤어, 안양에서. 쌍둥이인가? 새 쌍둥이야? 됐어요. 자, 볼게요. 자, 보자. 사회는, 봐봐. 요게 두 번 나왔죠. 해볼게. 농민, 노비들이 공명첩 납속책으로 농민들이 무슨 반이 돼요? 양반이 되면서 여러분, 무슨 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죠. 그거의 키워드가 무슨 첩? 공명첩 납속책.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양반을 무슨 양이라 불러요? 신양. 지난주에 배웠죠? 원래 있던 양반을 무슨 양이라 불러요? 구양이죠. 그럼 누구랑 싸워? 신양이랑 구양이랑 싸웠죠. 이거를 향촌에서 원래 양반이랑 새로운 양반이랑 싸움 났다. 무슨 전이라 불러요? 향전. 누가 이겨요? 신양이 이기죠. 더 부자니까. 그런데 요 구양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사대부. 사대부라 불렀죠? 그런데 요 사대부들은 옛날에 잘 나갔었죠. 무슨 소를 가지고 있었어? 유양소. 오, 이 목소리 좋아, 이게. 진짜. 장군 같아. 자, 두 번째. 아이고, 톤이 좋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서원과 무슨 약? 향약도 가져서 사실상 요 살인, 사족, 사대부가 조선을 지배하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뺏긴 거야? 신양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양반 중에 완전히 몰락한 양반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반이라 불러요? 잔반. 그래도 지난주에 뭐 군대 먹는 음식에서 저 오빠 공군 얘기까지 나왔잖아. 됐어요. 자, 했고 문화는 여러분 무슨 문화가 꼽혀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무슨 문화? 서민 문화. 왜? 분홍들이 돈 있으니까 자식들 공부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서민 문화 중에 하나가 무슨 소설을 많이 쓰고 읽어요? 한글 소설. 그 다음에 개소리야 판소리야. 무슨 소리? 판소리. 그 다음에 끝없이 길어지는 무슨 시죠? 사설시죠. 그 다음에 탈춤. 그 다음에 산대놀이. 무슨 곡? 가명곡이 유행하고 또 무슨 화? 까치호랑이 무슨 화? 미나가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 요때 서민 문화 중에 하나가 따라해볼게요. 풍속화라는 게 나와요. 풍속화는 뭐냐? 니네 알 거야. 김 누구야? 어떤 애는 김홍, 자, 볼게요. 자, 볼게요. 김홍도라고 들어본 적 있죠? 지금 홍범도라고 하려고 했어. 자, 김용도랑 신윤복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들은 서민은 아니야. 중인 전문 화가인데, 김홍도 뭐 그려요? 씨름도. 그 다음에 서당에서, 재수학원이죠? 서당에서 맞는 거. 신윤복은 누구 거예요? 그 당시 아이돌인 기생. 기생이라든가 막 그런 건데, 다 뭐야? 서민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럼 봐봐. 그러면 김홍도랑 신윤복이 보기에는 완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가 된 거야? 서민이 된 거죠. 그래서 서민 문화가 꼽힌 거를 김홍도, 신윤복의 무슨 화로 알 수 있는 거야? 풍속화를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죠? 또 이 신윤복이 그냥 기생만 그리면 좋은데 춘화라고 야한 그림을 그린 거야. 야, 그 당시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족보에서 파여요. 족보에서 파여가지고 언급을 안 해. 왜? 우리 가문을 더럽히다니.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그림을 구하려고 막 전화해. 얼마야? 그러고 그러니까 족보는 파버렸는데 그림이 없어 못 팔았대. 되게 웃기지 않니?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난주에 한 게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 개 나왔어? 6월 달에 한 번 나오고 언제? 또 9월 때 나왔었죠. 다 뭐 나왔어요? 조선후기 사회문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오늘 기본적인 거 좀 해줄게요. 자, 알아두면 좋습니다. 봅시다. 조선 초기 법적으로 신분제는 어떻게 됐을까? 물어보자. 조선시대 신분 계층이 몇 개였을까? 3개. 또 친구. 2개. 친구. 자, 봐봐요. 조선시대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딱 2개야. 양인과 천인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따라해볼게요. 무슨 제라 불러요? 양천제. 그럼 양인은 누구냐? 자, 전세, 토지세를 내고 그 다음에 공납, 특산품을 내고 그 다음에 전세, 공납, 역,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모두 양인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세금 내니까 뭐가 있어요?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천민은 누구냐? 딱 하나죠? 무슨 비? 노비만 천민이야. 근데 우리 사극 보면은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그냥 농민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 봐봐. 양반은 모자를 큰 거 쓰고 중인은 쬐끄만 거 쓰죠. 사극 보면은 여기 변사또가 앉아있고 여기에 흔히 이방 내가 샀다 그런 애들 있잖아.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자, 법적으로는 따라해볼게요. 양천제인데 실제로는 계급이 4개야. 해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반? 양반. 양반 바로 아래에 있는 하급 지배층인 무슨 인? 중인. 그 다음에 해보자. 그 다음에 농민, 물건 파는 상인,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를 상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무슨 민이라 불러요? 평민이 있고 나머지가 뭐야? 천민인데 거의 올머스트 뭐예요? 노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은 법적으로는 무슨 제야? 양천제인데 실제적으로는 계급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제일 좋은 거야? 양반 10%, 중인 20%, 그 다음에 그 밖에 80%는 상인 아니면 뭐야? 노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요게 나중에 붕괴되죠. 어떻게? 양반이 거의 한 40%로 늘죠. 무슨 후기? 조선 후기. 무슨 척? 공명척? 납섭제. 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불쌍한 게 무슨 뒤야? 노비죠.
노비는 사람이 아니다. 왜 사람이 아니냐? 노비는 따라해볼게요. 뭐 할 수 있어요? 매매. 팔 수 있어. 얘가 내 노비면은 야 그냥 싸게 가져가. 그리고 밥은 소고기 죽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매매도 할 수 있고 증여. 증여가 뭐야? 친구한테 야 너 가져가. 줄 수도 있어.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모두 가능해요. 상속도 가능한 게 노비야. 그래서 매매가 가능하다. 증여. 그냥 주는 게 가능하다. 상속이 가능하다 하면 딱 무슨 비? 노비라고 딱 찍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자세히 안 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중에 좀 어려운 거 좀 해볼게요. 자, 보자. 이 중에 가장 골 때린 게 무슨 인이에요? 중인이야. 중인은 누가 있느냐? 지방의 무슨 리? 향리. 봐봐. 니네 사또 있으면 이방, 호방, 예방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사극 보면 사또가 딱 앉아있고 거기 옆에 6명이 조그만 모자 쓰고 나리 그런 애들 있잖아. 지금으로 치면은 우습게 보이지만 나름대로 힘이 있는 애들이야. 지금으로 치면 사또를 안양시장이라 그러면 요 향리는 대대로 시의원인 거야. 그리고 뭐가 있느냐? 서리. 서리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뭐 수박서리가 아니라 뭔지 아는 사람? 자, 봐봐 니네. 우리 고위공무원은 5급부터잖아. 그러면은 니네 봐볼게. 재밌게 보자. 우리 그냥 쉽게 보자. 경찰서장 아시죠? 경찰서장이 몇 급일까? 경찰서장님이 4급이야. 그러면은 경찰서 과장이 있거든? 경찰 과장이 부서장인데 5급이야. 그러면은 보통 경찰서장이면은 한 400명 내리고 있거든? 그럼 400명의 짱이 4급이고 2인자가 5급이야. 그러면은 4급, 5급까지가 조선시대 양반 계층이면 나머지 6, 7, 8, 9가 거의 다잖아. 이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그나마 이분들은 관리지. 관리고 보통 백성들은 급이 없죠. 그럼 요 6, 7, 8에 해당하는 게 무슨 인이냐? 중인인데 서리는 뭐냐? 서울에 있는 향이야. 왜? 서울에 관청이 있잖아. 그럼 거기 서장, 부서장이 있겠지만 밑에 형사분들 계시겠죠. 그분들은 뭐라 그래? 설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느냐? 또 서얼도 들어가요. 서얼. 서울이 뭘까? 또나 기술관. 기술관은 뭐냐? 허준 아시죠? 허준. 춤르는 분. 그 다음에 임금님 묘자리 쓰는 역관. 직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통역관은 정말 기술이 필요하죠. 그럼 이 기술관도 향리설이랑 같은 중인이고 서울이 뭐냐? 아버지는 뭐야? 양반인데 엄마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이라 그러죠. 첩의 자식인데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어. 서자는 뭐냐? 엄마가 첩인데 엄마가 양반일 때 혹은 농민일 때. 얼자는 뭐야? 엄마가 노비일 때. 그럼 누가 더 좋은 거야? 서자지. 왜? 서자는 외갓댁이 빵빵하잖아. 얼자는 엄마 그럼 뭐야? 노비인 거야. 누가 더 많이 타격을 받겠어? 얼자지. 그래서 니네 군대 가면 얼치리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얼치리 한다. 얼차례 한다. 이거랑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했고 이걸 왜 하느냐? 봐봐요. 하나 찍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조선 후기가 되면 답이죠. 무슨 죄가 흔들리고 있어요? 신분제가 붕괴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해보자. 농민들이 돈 벌어서 납속책이나 무슨 첩을 샀어요? 공명첩을 샀죠. 마찬가지야. 노비들도 납속책을 사거나 공명첩을 사거나 혹은 임진왜란 때 그게 있어. 일본 사무라이 모가지를 한 3개 떼어오잖아? 그럼 노비도 양반을 시켜줬어.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노비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싸움 못하는데 일본군을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피난 가는 조선인을 죽여서 머리 잘라가지고 팔기도 했어. 드문 경우지만. 그래서 노비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중인도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중인들이 상소운동을 벌여요. 무슨 운동? 상소운동. 왕이시여, 우리 중인도 양반 못지않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그런데 지금 농민과 노비도 막 양반되고 있는데 얘네보다 훨씬 똑똑하고 돈 많은 우리 중인은 뭐냐? 우리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상소운동에서 나중에 조금 성과가 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실리면 답은 간단하죠. 조선후기 무슨 제가 붕괴되고 있다. 신분제가 붕괴되고 있다. 그냥 해준 거 알았죠? 어렵지 않죠? 됐고.
또 이제 뭘 해줄까?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 했고. 자, 보자. 그런데 여러분, 조선 후기가 됐어도 계속 조선의 국학은 무슨 학이야? 성리학이야. 그런데 봐봐. 지금 현대 21세기죠. 물어보자. 아버님이 혹시 출퇴근할 때 갓 쓰고 도포 입고 말 타고 가시는 분? 없죠.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동안 성리학이 잘 활동을 했지만 시대가 변했는데 성리학 믿음은 좀 현실이랑 안 맞죠. 그러면 조선 후기 사회는 변했는데 성리학이 재구시를 못하는 거야. 왜? 세상이 엄청 바뀌었는데 이 철학이 못 따르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자 중에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백성들이 굶어 죽고 아파 죽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 그래서 조선 후기 따라해볼게요. 영조와 정조 때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무슨 학이 나와요? 실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실학은 뭐야? 성리학이 현실을 못 따라가니까 조금 더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 해서 실학이 나왔는데 두 파가 있어요. 뭐냐? 농사를 중요시한다. 중농학파. 봐볼게요. 이 당시 봤더니 니네 봐봐. 다 가난하면 괜찮은데 분홍이 생겼다는 거는 무슨 차가 나는 거야? 빈부차가 뭐로? 왜 봐봐. 우리 다 가난했어. 월 수입 100만 원이었는데 나랑 이 언니랑 요 소고기 죽이랑 분홍이 돼가지고 니네는 한 달에 100만 원, 우리 한 달에 1억 벌어.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셋이 모여서 1억 가지고 계속 땅을 사겠지. 그럼 니네는 갈수록 가난해지고 난 갈수록 부자가 되겠죠. 나중에 뭐냐? 니네는 월급 30만 원이 돼. 왜? 내가 다 땅을 사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너무 빈부차가 커서 땅 가진 사람만 지주만 갈수록 부자가 되고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는 무슨 농이 돼요? 소작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슨 약용? 정약용. 프라핏. 영어 이름이 프라핏이에요. 누구? 이익이는 내가 영어 좀 해. 이익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토지개혁을 해서 땅이 없는 농민에게 자기 땅을 줘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무슨 농을 키우자. 자영농을 키우자고 주장하는 게 무슨 학파? 중농학파. 지금이랑 똑같아. 한국이 여러분 인구 출산율이 0.7이 됐대. 이게 어느 수준이냐? 어떤 나라가 전쟁 중일 때 출산율보다 낮대. 다시 뭐라고요? 전쟁 중에도 출산율이 0.8은 된대. 그 죽고 사는 전쟁 중에도 애를 낳는데 우리는 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애를 안 낳아.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커? 집 문제가 크지. 맞잖아 여러분. 야 봐봐. 참새도 자기 둥지가 있고 고양이도 지 쉴대가 있는데 젊은 애들은 멘붕인 거야. 남자 기준으로 해보자. 27대 가지고 공무원 됐어. 그러면 이것저것 붙으면 수당이 한 200만 원 좀 넘을 거야. 수당까지 해서. 그럼 아내도 공무원이야. 400이야. 적은 돈은 아니야. 근데 집은 절대 못 사. 집은 한 400년 걸려. 그러니까 아내 버리는 것도 크지. 정규직이고 괜찮으니. 그래서 요즘 유행이 공무원도 안 하겠다. 불과 4년 전, 내가 공무원도 한 5년 가르쳤거든. 장난 아니야. 한 반에 200명이야. 그러면 공무원 국사는 좀 잔인해. 하루에 8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1교시부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국사야. 같은 200명 계속 보는 거야. 근데 요즘 뉴스 나오잖아. 젊은 친구들 공무원 들어가 다 퇴직한다고. 왜? 월급도 공개하잖아. 이거 어떻게 사냐고. 왜?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집값 상승이 크다고. 그럼 지금의 집이 옛날에 뭐야? 토지야, 토지 여러분. 토지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대다수 농민이 자기 토지가 없는 거야. 그럼 자기 토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잘못하면 노비를 몰락을 하겠죠. 그래서 실학자 중에 따라해볼게요. 다 이응 들어가요. 이응. 자, 이응. 자, 정약용 이익은 토지개혁을 해서 무슨 농? 요 자영농이 지금으로 치면 무슨 층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야? 중산층. 이 되겠죠? 됐고. 그런데 실학자 중에 아니다. 농사보다 상공업, 장사를 발전시키자. 중상학파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청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청나라 갔더니 막 요즘으로 치면 백화점, 다이소, 죽은소, 산소 막 이러고 막 죽을소 막 엄청나게 막 체인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중상학파를 뭐라 그러냐? 야,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 우리가 무슨 파라 불러요? 북학파라고 들어본 적 있죠? 자, 해보자. 니네 알 거야. 양반전을 쓴 무슨 지원? 박지원. 야, 무슨 제가? 박제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들은 야, 우리 상공업을 키우자. 그러면 물건 만들었으면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조선 후기 영조 정조 때 10번 무슨 학이 나왔다, 실학이 나왔다. 한쪽은 뭐예요? 토지개혁해서 무슨 농을 키우자, 자영농을 키우고, 한쪽은 아니다, 상공업을 중요시해서 북쪽에 청나라 배우자. 무슨 파? 북학파. 그러면 물건을 만들었으면 이동을 빨리 해야 되겠죠. 물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빨리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수레와 선박인데 좀 이상하지 않니? 선생님, 영정도 때 수레와 선박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그 조선은 뭐냐? 너네 이거 뭔지 알죠? 이거 가마라고 알지? 그러니까 지게라 그러나? 지게나 이런 게 있었지, 배도 그냥 경강상인 부자들 빼고는 유통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쿠팡 아시죠? 적자가 10조인데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미국 얘기했나? 내가 알기로는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유럽, 뭐 프랑스, 파리, 뭐 런던에서 어떤 가구를 시켜. 우리는 아예 날짜가 뜨지.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더라. 당장 내일 도착도 있고 한 2, 3일 걸리잖아요. 유럽은 선진국인데 한 보름 걸린대. 보름 걸려서 설치해 주는 것도 비싸대. 왜냐? 그 이유가 뭘까요? 도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서양은 인건비가 무지 비싼 거야. 야, 옛날에 들은 게 있어. 미국에도 청바지를 5만 원에 샀는데 길어서 잘랐더니 수선비가 3만 원이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없니? 들은 적이 있지? 없니? 없대요. 자보자. 미국 살지 않았었네, 여기. 그 옷 자른 적 없어. 없어. 붙인 적은? 외국 어디 갔다 왔어요? 약간 유독화 닮은 것 같아. 유독화. 진짜 유독화 알지? 유독 잘생겼잖아, 유독화. 응, 호남형이야, 호남형. 나 재수할 때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자, 문제 알겠죠, 여러분? 실학 잘 나와요. 자, 지어볼게요. 그래서 조선 후기 성리학이 무슨 구실? 재구실 못하니까 영정조 때 실용적인 학문. 무슨 학이 나왔다? 실학. 그래서 중농학파는 뭐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랑이야, 토지야? 토지자. 무슨 개혁을 하자? 토지 개혁을 해서 뭐를 키우자? 자영농을 키우자. 반대로 아니다. 저 뭐야? 북학파, 중상학파 누구? 박지원. 지금 살아계시죠? 국회의원이야, 농담이야. 박지원. 그다음에 무슨 제가? 박제가는 상공업. 물건을 만들어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물건을. 특히 너네 박제가는 국어 시간도 나올걸? 박제가가 뭐라 그래? 소비를 강조했잖아. 왜? 우물에 비유해서 우물에 물이 있으면 계속 퍼먹어야지 우물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양반문 나라 자꾸 너무 절약만 강조하다 보니까 비단 짜는 기술, 물건 만드는 기술, 기타 등등 상공업이 없어서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우물이 있으면 우물을 계속 퍼먹어야지 새로운 우물이 나오듯이 적당한 소비를 해야지 물건이 만들어지고 유통을 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박제가 하면은 국어 지문에도 소비 얘기 나온 적이 있을 텐데. 자, 볼게요. 나 가끔 수능 국어 지문 보거든. 그러면 나 수능 국어 지문도 보고 집에 다 책이 있어. 영어 지문도 보면 나 깜짝 놀라는 게 굉장히 주제도 다양하고 굉장히 상식적인 게 많더만. 근데 무슨 말을 하면 아니 특히 영어는 짧은 문장에 되게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가던데. 나 그래서 재수할 때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영어. 왜? 영어 보면 뭐 콜롬비아의 커피가 어떻게 생산돼가지고 막 나오지 않니, 그런 거? 국영수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떤 과목이 제일 본인에게 즐거워? 응? 언니는? 영어지? 수학. 자존심이 있어. 너는? 1번.
이외국어 있구나, 참. 너는. 국어가 일본어. 시끄러워. 진짜 엉뚱한 새끼야. 국어가 국어지, 새끼야. 자, 올게요. 진짜로. 시끄러워. 자, 보자. 그래도 저 형 같은 형이 있으니까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 또 뭐 해줄까?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가 다 끝났어. 끝났는데 왕만 한번 쭉 정리해 줄게요. 왕만. 아니, 요번에도 뭐가 나왔냐면요. 자, 해보자. 고려부터 해보자. 고려. 자, 고려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종? 광종. 광종은 가볼게요. 호족을 많이 죽이고 왕권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호족에게 노비를 뺏어서 풀어줬죠.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그리고 우리 역사 최초로 무슨 제를 시작했어요? 과거제를 시작했다. 요거 요즘에 통 안 나왔죠. 통 안 나왔죠? 내가 왕건이랑 성종은 지금 뺀 거야. 이제 성종은 뺐어요. 자, 성종도 해줄까? 해보자. 그러면 광종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종 하면은 그의 부하 최순실이야, 최승로야. 최승로가 시무 몇 조? 28조에서 개혁하기로 했죠. 그래서 성종은 최초로 고려 12군데 300개 마을 중에 12군데다가 단백질이야, 지방간이야. 지방간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유학을 관학을 삼았다. 그리고 불교는 탄압한 게 아니라 그냥 수신, 종교로 인정을 했다. 그러면 유학을 관학화 삼았으니까 유학 공부하라고 대학을 세웠다. 무슨 자감? 국자감. 그 다음에 지방의 호족을 약화시켜서 이름을 무슨 리로 바꿨다. 향리로 바꿨다. 그 다음에 성종 때 거란이 1차로 쳐들어와서 서희가 나가서 무슨 육주를 따왔다. 강동 육주를 따왔다. 그러면은 태조 왕건은 너무 쉽고 이 중에 나온다면은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무슨 종? 광종. 노비가 건법을 알아. 얼른 풀어줘야 되겠죠? 노비 안건법. 최초의 과거제. 성종도 요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보여주기 문제로 답은 아니고 맞지? 답이었나 성종이? 답이었나? 2번 문제가 성종 나왔잖아. 성종 나왔어. 자, 그러면 고려 성종은 누가 유명해요? 부하. 육두품 출신 유학자인 최승로. 시무 28조에 의해서 최초의 무슨 12목의 지방간 파견. 유학과 불교를 융합했는데 유학의 관학화. 대학인 국자감. 호족을 향리로 만들고 요때 거란이 쳐들어서 서희가 무슨 육조 따왔다. 강동 육조. 됐고. 아니 성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언뜻 보기에 나왔니 안 나왔니? 시무책 나왔지. 답은 안 나오고 그냥 꾸며주기 문제로 나왔지. 봐봐, 하나만 해볼게. 선생님이요, 이제 조만간에 진도를 끝나고 뭐 할 거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20문제면 예문이 5개잖아. 그럼 5 하면은 6월달 100, 9월달 100, 200개죠. 그러면 한 8시간 걸릴 거야. 뭘 할 거냐? 아까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답은 아니잖아. 그러면 나왔다는 건 뭐냐? 봐봐. 사설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6월, 9월에 나온 이 지문 200개인데 중복되는 게 한 2, 30개 있어요. 중복되는 게 2, 30개 있다는 거는 나올 확률이 무지 큰 거죠. 그거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앞에 거 잘 들었는데 많이 까먹었어. 혹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국사 수업을 잘 못 들었어. 그러면 딴짓하지 말고 6월, 9월을 같이 풀 거거든. 1번 문제 6월, 9월 문제 1번 문제 해가지고 그 지문이 10개잖아. 그러면은 자 1번 문제 10개, 2번 문제 10개, 10개, 10개 하면은 9석개에서 조선까지가 60개 예문이지. 내가 장담하거든 여기서 4개, 5개 나온다고. 왜? 지문 하나하나 다 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대신에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금방 끝나. 왜? 까먹었더라도 수업 들은 친구들은 금방 끝나는데 수업을 안 들은 친구는 어쩔 수 없어. 더 달달달달 외워야 돼. 뭔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거를 8시간 했다고 쳐. 이거를 8시간 했으면 거의 안 빠지고 들은 친구들은 한 4시간이면 끝나. 5시간. 근데 수업을 잘 안 들은 시간은 미안한데 10시간이나 12시간 정도 할 각오를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서 여하튼 40 넘으면 마음이 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들었던 학생들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 왜?
들었으니까 금방 기억나잖아. 그러면 그거 복습하고 수능 보기 한 며칠 전에만 싹 받으면은 거의 안 틀려. 이 되겠죠. 대신에 완벽하게 외워요. 달달달. 자, 넘어갈게요. 또 설명해 줄게. 그러면 고려의 마지막 와. 6월 달에 답이 안 나왔는데 3번 나왔어. 아니, 6월 달에 답으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공민왕이 한 게 3번 나왔어. 해보자. 고려 말기에 공민왕은 일단 권문세족이 싫어서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정책을 폈죠. 그럼 공민왕이 제일 싫어했던 게 원나라랑 붙은 무슨 세족이야? 권문세족이죠. 얘네 까기 위해서 신신 세력을 키웠죠. 무슨 사대부? 신진 사대부. 그 다음에 이성계로 대표되는 무슨 무인? 신흥무인. 그리고 이분 딱 3개 있죠. 딱 3개만 외우면 돼요. 공부하는데 정전됐네, 욕 나오네, 정전샹. 뭐라고요? 정전샹. 자, 내정기관이었던 정동행성. 무슨 소를? 이문소를 폐지했다. 일종의 무슨 총독부야? 조선 총독부를 없앤 거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권문세족에게 노비가 된 사람을 혹은 그 땅을 주려고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지도까지 그려볼게요. 여기 원나라가 뺏어간 쌍성 무슨 부를? 총관부를 무력 전쟁으로 회복했다. 수능에 나올 확률 무지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배운 왕 중에 딱 2명 꼽으라면 고려의 광정, 고려의 누구야? 공민왕. 오히려 성종은 좀 딸리긴 하는데 내는 건 교수님 마음이지만 역대로 많이 나온 건 1등이 누구야? 공민왕. 2등이 누구야? 광종. 3등이 누구야? 성종.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분 다 외워놔야 되겠죠. 이 되겠죠? 해보자. 공민왕은 무슨 샹? 정전샹. 정동행성 이문소를 없앴다. 그러면 전민변정 도감이랑 거의 비스무리한 게 광종의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지도 외워야 되겠죠. 무슨 총관부를 회복했다.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회복했다. 그러면 조선시대 해보자. 조선 세운 애가 태조 무슨 성계? 이성계.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무슨 대왕? 세종대왕. 그 다음에 무슨 종? 세조. 그 다음에 무슨 종? 성종이죠. 그럼 해볼게. 태조 이성계는 간단해요. 그의 부하 무슨 도전? 정도전인데 정도전이 이뻐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했죠. 한마디로 뭐야? 왕권보다 신권이 셌죠. 그러다 보니까 태종 이방원이 1, 2차 왕자의 난으로 권력 잡은 다음에 야, 나는 재상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무슨 강화할 거야? 왕권 강화할 거야. 해서 의정부를 약화시키고 기억날래나?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 그러다가 세종대왕 때는 자, 답 써줄게요. 왕권과 신권을 좋아해서 다시 의정부에게 권한을 줘서 의정부 무슨제? 서사제. 그런데 세조의 취미가 뭐야? 조카 죽이기죠. 그래서 수의종, 단종 죽인 다음에 이 새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할아버지처럼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 그러면 보통 요거 나오겠지. 나올지 기대했는데 안 나왔잖아. 6월도 안 나오고 9월도 안 나왔는데 각각의 왕의 업적을 물어보게 그러니까 요거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은 그냥 먹으라고 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종이 요번에 나왔어. 성종이. 내가 이거 했었어. 답 나왔을 걸, 이거 아마? 9월 나왔어요, 성종. 내가 성종 가르칠 때 뭘 했냐? 성종은 딱 2개만 외워라. 이 사람은, 조선의 헌법인 무슨 대전을 완성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세종 때 만든 집현전에서 임금이랑 신하랑 경연을 했는데 세조가 집현전도 없애버리고 경연도 없애버리니까 성종이 자, 집현전 대신에 무슨 관을 만들었다. 홍문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까먹어도 돼요. 내가 뭐라 했느냐. 얘들아, 성종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지문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이왕의 업적, 홍문관. 혹은 홍문관을 설치했다. 이왕의 업적. 경국대전에서 요즘 잘 나와. 아니, 작년, 재작년에 많이 나왔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요번에 요게 답이 나왔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당신은 아웃이야. 아웃이니까 누가 나오겠어? 요게 나오거나. 근데 봐봐. 조선 2개, 고려 2개야. 나머지 2개는
청동기랑 삼국시대 나오더라고 보니까. 맞잖아. 그거는 그냥 찍어 눈 감아 오 주야 하고 찍고 요거는 이제 안 나오겠지. 대신에 어디 나올까?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나오겠지. 나왔으니까. 근데 수능에는 안 나오고 나오고 땡큐지. 그쵸? 됐고.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 자, 해보자. 왕만 쭉 정리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오냐면 왕은 아니지만 나왔죠. 내가 강조했어. 수능 20문제 중에 이 사람 나올 확률 굉장히 크다. 무슨 대원군? 흥선대원군 나왔죠. 나왔잖아. 그거 안 나오겠지. 이제. 안 나오거나 다른 거 나오겠지. 봐봐. 흥선대원군은 세 가지 업적이 있어요. 첫째, 왕권 강화. 일단 무슨 가문을 축출했다. 세도 가문. 걔네가 앉아있는 무슨사를 없앴다. 비변사. 대신에 무슨 정부를 강화했다. 의정부. 그 다음에 국방부인 삼군부를 부활하고. 이것도 없어요. 뭐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법전을 정비하고 왕실의 권위를 살리려고 경국궁을 만들었는데 무슨 전 당백전 원납전으로 욕을 개 바가지로 먹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가 뭐냐? 무슨 안정? 민생 안정이죠. 다 필요 없어요. 뭐를 정리했다? 서원을 거의 다 정리했다. 서원 정리.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또 뭐 했어 여러분? 자, 환곡을 완전히 폐지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걷었다. 무슨 죄? 호포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 봐. 1866년에 프랑스 신부님을 죽였죠. 무슨 박해? 병인 박해 때문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무슨 양력? 병인 양력. 프랑스 강화도 외교장가. 외교장가. 우리가 이겼죠? 같은 해에 평양의 미국 배인 뭐야? 제너럴 셔머나가 들어와 깝쳐서 불태웠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무슨 양력? 신미양력. 그리고 나서 무슨 비? 척하비. 요 사이에 어떤 게 있었어요? 독일 상인 무슨 트? 오페르트가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인 남영군 무덤을 도굴하다가 개샥 욕을 먹었었죠. 그럼 정리해보자. 흥선대원 이게 나왔죠 요번에. 요번에 요거 그 중간 띄워놓고 과정 물어봤잖아. 흥선이 업적을 물어봤잖아. 흥선이 업적을. 그럼 잠깐만 주먹. 여보. 야 이거를 내가 1시간 넘게 했어. 내 기억이. 1시간 정도 했어 이거를. 1시간 했는데 봐봐. 흥선이 왕권 강화. 한번 천천히 볼게. 안동김씨 포천했다. 걔네가 앉아있던 비변사 없애고 대신에 의정부를 강화하고 국방부인 삼군부를 만들고 왕실의 권위를 살리겠다고 경국궁을 중건했는데 당백전으로 물가 띄고 원납전으로 욕 바가지를 먹었죠? 땡. 두 번째, 다 필요 없어요. 서원 1000개 중에 950개 날려버렸죠. 농민 괴롭히고 세금 안 내니까. 서원 정리. 제일 중요한 거. 야, 대동법, 균역법만큼 중요한 게 뭐야? 호포제야. 양반도 다 군포내라. 이게 대단한 거야. 그쵸? 호포제. 그래서 흥선이 업적 중에 제일 쇼킹한 거 솔직히 무슨 죄예요? 호포제랑 무슨 정리? 서원 정리. 됐고, 환곡도 폐지해서 개인적으로 빌려줘라. 무슨 죄? 사창제. 그래서 자, 세국전책이었죠. 위정척사 운동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신부님 죽여버리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왔다. 얘네가 뭐 털어가요? 외교장관 외우면 되죠? 제너럴 셔머나가 평양 와서 깝치다가 미국 배인데 불태워버리니까 나중에 5년 있다가 신미양력. 그리고 또 하나 독일 상인 내가 재밌게 얘기한 적 있잖아. 오페르트가 흥선이의 아버지 무덤을 도굴 해가지고 니네 아빠야 문 열어다가 실패한 거. 하이페르트야 오페르트야.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래 보자. 지금 누구 했느냐? 광종, 고려의 성종, 공민왕, 조선의 왕들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 했고 지금 누구 했어요? 흥선이 했죠. 그리고 누구 했느냐? 성종 따로 했죠. 그리고 오늘 아까 누구 했어? 영조와 무슨 조? 정조 했죠. 그 왕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쫙, 넷, 다, 여 일곱이죠. 이분 중에 하나 나오겠지. 아니, 때려 죽여도 한 번, 두 분 나올 수 있죠. 왜? 고려는 뻔해. 누구 나와? 성종, 광종 중에 하나 나오고 조선이 좀 변수가 많지. 맞잖아요. 그런데 흥선이는 빼야 되겠죠. 왜? 흥선이는 근대로 들어가니까. 근데 흥선이 나올 수 있죠. 왜? 뭐 흥선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올까? 흥선이는 나올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은 끝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시간에 현대사를 해줄 거야. 현대사. 왜냐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은 일제도 거의 끝났어. 이제는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 현대사야. 그럼 3, 4주면 끝나. 그럼 그 다음부터 수능 볼 때까지 6월, 9월 가지고 계속 푸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12월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계속 풀어줄게. 어쩌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 크리스마스에 뭐 해? 뭐 할 것 같아, 계획상? 내가 크리스마스 때 영화 하나 소개시켜줄까? 러브 액츄얼리라고 알아요? 10년째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거 봐. 안 들려요. 그리고 라면 끓여 먹어. 세상은 저주에 연명할 세상으로 뭐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애기는? 계획이 없어? 너 이상한요? 뭐 할 거야 크리스마스 때? 이상하냐고요? 게임. 게임? 무슨 게임? 오버워치. 잠깐 누구 오버워치? 자 고생했습니다. 바로 끝.